지난주에 한 건데, 자, 성숙 조직. 예, 성숙 조직, 그 식물 조직은 크게 분열 조직이 있고, 성숙 조직이 있다. 그 다음에 성숙 조직에서는 표피 조직은 지난 시간에 했고요. 표피 조직은 서로 연속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바깥층에 이제 큐팅 같은 거, 큐티클 이런 게 집적되어 있고, 그 다음에 색소를 가진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모용이라든지 이렇게 가벼운 털이 난 경우도 있다.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24쪽으로 가시면 오늘은 뭐 제가 그냥 쭉 읽어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4쪽에 기본 조직, 표피 조직은 끝나고 기본 조직 보겠습니다. 기본 조직 하면 거듭 말씀드리다시피 그냥 속살입니다. 사람으로 따지면 속살. 자, 일기식물체의 대부분은 기본 조직으로부터 분화된다. 일기식물체라는 거는 길이 생장을 한 걸 말하죠. 그죠? 길이 생장을 할 때는 기본 분열 조직의 계속 분열이 일어나서 커지는 거다. 줄기와 뿌리의 피층과 수는 저 가운데 있는 거, 거의 완전하게 기본 조직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기본 조직은 표피로 덮여 있고, 바깥층이 표피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그 안쪽이 그 둘러싸고 있는 것이 유관속 조직이다. 김미성 학원이 나갔습니다. 유관속 조직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기능에는 저장 기능과 기본 대사 작용을 하는 유조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지 작용을 하는 기계 조직,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먼저 유조직부터 볼게요. 유자는 부드럽다는 뜻이 있다 그랬습니다. 어리다는 뜻도 있고 여리다는 뜻도 있고, 유세포로 구성된다. 유조직이니까 그 조직을 이루는 각 세포는 유세포다. 유세포는 세포벽이 얇고 액포가 크고 그다음에 원형질을 갖고 있다. 원형질이라는 건 세포 속에 기본적으로 세포가 만들어질 때부터 있던 핵이라든지 뭐 미토콘드리아, 염색체 뭐 이런 그런 것들이죠. 등등. 성숙해도 살아있으며 살아있어야 세포 분열이 계속될 거고요. 대사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난다. 분열 조직, 분열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전체 형성능을 가지고 있다. 전체 형성능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예. 그 다음에 탈분화와 재분화가 가능하다. 탈분화는 뭐고 재분화는 뭐냐? 탈분화는 세포가 한번 분화가 됐는데 이거 아니네 하고 다시 옛날 모습으로 비분화되었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 역분화가 일어나는 걸 가지고 탈분화라 그래요. 재분화라는 거는 탈분화됐다가 다시 또 분화가 일어난다거나 분화가 된 것이 또 분화가 된다거나 이런 식으로 분화가 거듭 일어나는 현상이고요. 자, 기능에 따라서는 동화조직, 저장조직, 통기조직, 분비기 구조 이런 것이 있다. 그러니까 이런 네 가지는 바로 유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왜? 계속 세포 분열이 일어나고 대사작용이 계속 일어나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유조직으로 되어 있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기계조직 두 번째. 기계조직은 뭔가 좀 딱딱한 느낌이 들죠. 뭔가 유지시켜주는 느낌. 자, 식물체는 유조직 세포의 긴장으로 형태가 유지되지만 기계 조직이 각 부위에 적절하게 배치되어 단단하게 지지해준다. 유조직 세포만 있다면은 그 식물체가 아마 버티지 못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떤 단단하게 지지해주는 역할을 기계 조직이 합니다. 이러한 기계 조직에는 세포벽의 비후가 불균일하게 일어나는 후각 조직, 고르게 일어나는 후벽 조직이 있다. 기계 조직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후각, 후벽. 후각은 세포 모양이 좀 삐뚤빼뚤하고요. 후벽은 반듯하게 생겼습니다. 이런 삐뚤삐뚤한 것과 반듯한 것이 어떤 기능적 차이를 가지는가 그걸 또 보겠습니다. 후각 조직은 후자는 두터울 후자예요. 그 사람 참 비후하네 할 때 후각. 이거는 성숙해도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있고 그 다음에 유세포로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유세포가 분화되어 가지고 성숙해져 가지고 후각세포로
되는 겁니다. 세포벽이 불균등하게 비후하여 각진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후각 조직이라고 한다는 거죠. 후각 세포의 분화는 기계적 스트레스 자극, 예를 들어 바람이 심하게 분다거나 비가 와서 뭐 가지 그 식물체에 어떤 변형을 준다거나 그다음에 동물체가 꺾는다든가 뭐 이런 일이 생길 때 이럴 경우에 후각 세포가 빨리 세포 분화를 한다는 거죠. 후각 세포의 세포벽은 얇은 1차 벽으로 구성이 되어서 유연하고 목질화되어 있지 않아서 팽창과 신장이 가능하답니다. 그 다음에 세포벽은 비우 형태가 다양하다. 모양이 다양하고 그 다음에 펙틴이 45%, 헤미셀룰로스가 35, 셀룰로스 20% 이렇게 구성되어 있답니다. 펙틴은 우리 그 찹쌀이 펙틴 성분이 많이 들어있죠. 그죠? 아밀로펙틴, 아밀로스가 펙틴 구조로 이렇게 섬유를 짜듯이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는 게 한 45% 있고 가장 딱딱한 게 셀룰로스고요. 셀룰로스보다 한 절반 정도 딱딱한 게 헤미셀룰로스예요. 헤미라는 뜻이 절반이라는 뜻이에요. half, 절반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 딱딱한 셀룰로스는 한 20%밖에 안 되고 나머지 이제 부드러운 부분, 조금 더 딱딱한 부분, 가장 딱딱한 부분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 펙틴은 흡습성이 강하여 후각 세포의 벽은 진흙처럼 소성을 가진다. 소성. 지난번에 40페이지 지난번에 아니구나. 이거 좀 헷갈리네. 예습했을 때 다른 분들하고 예. 소성을 다른 말로 가소성이라고 하죠. 가소성. 그죠? 플라스티서티. 이게 플라스틱이란 말하고 같은 의미예요. 그 어원이에요. 플라스틱. 우리 플라스틱 바가지에 만들어 놓으면은 옛날 모습으로 안 돌아가잖아요. 플라스틱 바가지 모양 그대로 있잖아요. 그죠? 진흙으로 뭘 만들면은 항아리를 만들면 항아리로 만든 그 모습 그대로 있지 옛날로 다시 돌아갈 수 없어요. 그 반대말은 탄성이고, 그죠? 그러니까 소성을 가진다. 이 특성으로 후각세포는 외부 압력이 가해지면 세포벽 자체가 변형되면서 주변에 생장하는 다른 세포에게 압력을 가하지 않는다. 후각세포는 조금 후벽보다는 부드럽기 때문에 변형이 잘 이루어질 수 있고 변형이 이루어지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지 않는다. 즉 이웃세포를 다치지 않게 한다. 만약에 옛날로 다시 돌아가려면 이웃세포를 다치게 할 수도 있죠. 후각 조직은 쌍자엽 식물의 줄기와 뿌리에 주된 보호 조직이다. 그 다음에 후벽 조직 보겠습니다. 위에 그림은 다 보고 난 다음에 보겠습니다. 후벽 조직. 후벽 조직은 성숙해서 죽은 후벽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후각 조직은 살아있고 후벽 조직은 죽은 세포라는 거죠. 다른 말로 이게 후막 조직이라고도 합니다. 후막 조직. 다른 책에는 후막 조직이라고도 나와 있어요. 후벽 세포도 유세포로부터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후각보다는 더 단단하고 두꺼워져요. 그리고 목질화되고 그다음에 2차 세포벽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세포벽은 탄성을 가집니다. 탄성. 아까 앞에 나왔던 소성하고는 좀 다르고 탄성이죠. 이거는 탄성을 가져서 외부에서 압력이 가해지면 변형되었다가 압력이 없어지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간다. 마치 스프링처럼. 그죠? 탄성이란 영어가 엘라스티서티죠. 엘라스티서티. 엘라스티 하니까 뭐 생각나는 거 없어요? 화장품 선전 광고할 때 보면 엘라스틴 하세요 그러잖아요. 그죠? 피부에 탄력을 주세요 이 뜻이죠. 샴푸도 있고. 예, 샴푸도 그렇게 하고. 그죠? 후벽 세포는 죽기 전에 형성된 세포벽의 골격으로 지지작용과 보호작용을 합니다. 후벽 조직은 성숙한 식물의 모든 부위에 생기는데 보강세포와 섬유세포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보강세포가 뭔지 보겠습니다. 보강세포는 종피, 과피 등에서 다양한 형태의 단단한 조직을 만들어주는 게 바로 보강세포입니다. 콩과식물이 경실종자의 종피에 발달하는 책상층, 그 식물 잎에서도 책상세포라고 있었죠. 책상조직이라고 있었죠. 그죠? 치밀하게 탁탁탁탁 들어가 있는 거. 그 다음에 골상세포. 골상이라는 거는 원주상 모양입니다.
이런 모양들, 원주상. 그리고 배의 과실 중심부에 있는 석세포, 이런 것들이 바로 보강세포입니다. 과실 중심부에 있는 석세포가 뭐냐? 뭐 사과나 이런 거 과실 안에 보면 딱딱한 부분 있죠. 그 부분.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셔가지고 섬유세포. 섬유세포는 말 그대로 섬유기 때문에 가늘고 깁니다. 그래서 양 끝이 뾰족하고 세포벽이 두꺼워 안쪽 공간이 거의 없습니다. 주로 유관 속 조직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세포벽은 목화되고 세포들 간에 서로 밀집해서 튼튼한 조직을 구성하고요. 참고로 목화 섬유는 후벽 조직이 아니고 종피에서 발달한 일종의 털이다. 목화 섬유. 우리 저 문익점 선생님이 가지고 오셨던 목화 섬유는 후벽 조직이 아니고 그냥 종피에서 발달한 모용이라든지 이것처럼 털이란 얘기죠. 이거는 후벽 조직이 아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기본 조직 그 부분을 봤는데요. 저기 페이지 25로 다시 돌아가서 한 페이지 앞으로 돌아가셔가지고 그림을 보면서 마지막 복습을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A, B, C 그림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A 조직은 유조직이고 B 조직은 후각 조직이고 C는 후벽 조직입니다. 먼저 A하고 A, B, C 그냥 눈으로 뚝 보기만 해도 구별이 좀 되죠. 유조직은 안에 원형질이 그대로 세포질, 원형질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대로 살아 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세포들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B를 보시면은 세포가 이 까만 테두리로 된 게 세포고요. 그 다음에 그 안쪽에 동그라미 작은 점처럼 들어가 있는 게 이제 핵이겠죠. 핵을 나타낸 거고 나머지 부분이 좀 짙은 그 녹색 부분은 그 대체적으로 이제 후각 조직을 네? 후각 조직을 채워주는 부분들이죠. 그리고 이제 진하게 이제 경계선 있는 부분이 충엽 부분들인데 이 부분이 비유해가지고 모양이 만들어져 있죠. 후각 조직은 모양이 다 다르죠. 보면은 천태만상이죠. 이게 급하게 생겼기 때문에 세포 분열이 급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죠. 바람이나 비나 이런 게 와서 동물들이 와서 꺾거나 이렇게 했을 때 변형시켰을 때 빨리 자기 몸을 제자리 잡아야 되기 때문에 세포 분열을 급하게 하니까 이렇게 모양이 이루어졌고요. C는 후벽 조직입니다. 후벽 조직은 보면은 빈 공간이 없이 세포들끼리 탁탁 붙어 있어요. 그죠? 그 벽이 세포벽이 아주 두꺼워요. 핑크색 부분이 다 세포벽이에요. 그리고 그 세포벽 사이로 벽공이 나와 있고요. 세포와 세포를 연결해주는 벽공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 길쭉하게 된 거는 이제 중간에 딱 잘라서 보여준 단면을 나타내는 거고요. 예, 그 정도 보시면은 충분히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26쪽으로 가셔가지고 유관속 조직 보겠습니다. 유관속 조직. 유관속 할 때 유자는 뼈대, 별이 유자, 그러니까 뼈대 유자라고 그랬습니다. 뼈대를 나타내고 관은 관이고 파이프 관이고 속은 묶을 속자라 그랬어요. 결속한다 할 때 속자, 구속한다 할 때 속자. 그래서 유관속이라는 거는 파이프로 이루어진 곳을 그 식물의 뼈대처럼 단단하게 이렇게 묶어가지고 단단하게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우리가 단순히 뭐 물관과 체관이 있다. 단지 그 뜻만이 아니라 식물체를 지지시켜주는 그런 역할도 한다는 거죠. 자, 유관속. 바스큘라 번들 이렇게 돼 있죠. 영어로. 그죠? 바스큘라는 관이란 뜻이고 번들은 속, 이게 묶는다. 뭐 번들로 뭐 우리 물건 사면 번들로 뭘 준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걸 이제 같이 묶어 갖고 줄게요 할 때 번들로 준다 뭐 그렇게 하죠. 그죠? 자, 유관속은 흡수한 물과 무기물질 그리고 광합성으로 생산한 당을 수송하기 위해 특수화된 조직이다. 자, 물과 무기물을 수송하는 것은 어디죠? 예, 알고 있죠, 그죠? 물관. 그렇죠. 그리고 광합성으로 생산한 당을 수송하는 것은 체관. 체관. 예, 이렇게 둘로 나눠지죠.
물관부와 체관부는 형성층에서 발달합니다. 유관속 형성층이겠죠. 통도세포, 수송세포, 저장유세포, 섬유세포 이렇게 다양한 복합조직입니다. 통도세포도 있고 수송세포가 있고 저장유세포, 섬유세포 이렇게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글부터 읽고 읽으면서 해당되는 부분이 나오면은 보도록 하죠. 자, 그 다음에 계속 읽겠습니다. 물관세포는 성숙하면 죽지만 그래서 2기부터는 나이테를 만든다 그랬죠. 나이테를 만들고 그 다음에 목재가 된다 그랬습니다. 체관세포는 살아있다. 유관속은 식물의 전 부위에 연결되어 식물체를 지지하는 기능도 가진다. 유관속 할 때 유자가 여기 해당되죠. 자, 먼저 물관부부터 보겠습니다. 물관부는 다른 말로 목부라고 합니다. 왜? 죽은 세포가 되고 나중에 목질로 사용되기 때문에 목부라고도 합니다. 물과 무기물질의 운송 통로이다. 전 형성층에서 발달한 1기 물관부와 형성층에서 발달한 2기 물관부로 구분된다. 자, 전 형성층하고 형성층 차이를 아시죠? 네. 전 형성이 있고 그냥 형성층이라고 한 거는 사실은 유관속 형성층을 말하는 겁니다. 유관속 형성층이 되기 이전의 어린 단계, 이전 단계를 전 형성층이라고 하고 이때는 1기 성장을 하고 2기 성장을 할 때 뚱뚱하게 넓어질 때 그때 이제 유관속 형성층으로 이렇게 바뀌죠. 2기 물관부는 누적 발달하여 목재를 만들기 때문에 목부라고 부른다. 물관부는 통도 요소인 물이 통하는 헛물관과 물관, 그 다음에 지지작용을 하는 섬유세포, 후형물질을 저장하는 유세포 이런 것으로 구성된다. 후형물질이라는 것은 나중에 형성되는 뜻입니다. 나중에 생기는 헛물관과 물관은 성숙하면 죽는데 두껍고 목질하는 2차 세포 부역을 가져 물관의 붕괴를 막고 지지작용을 한다. 아는 내용이니까 빨리 읽었어요. 그 다음에 헛물관, 다른 말로 가도관이라고도 합니다. 가도관. 가도관은 원시적이며 특수화가 덜 된, 아직 덜 발달된 물관 요소이다. 속이 빈 한 개의 죽은 세포고 가늘고 끝이 다소 뾰족하며 끝부분 위아래에 있는 다른 헛물관하고 중첩이 되어 있다. 이제 물관부하고 헛물관의 가장 큰 차이점인데 물관은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구멍이 빵빵 나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통과가 되기 쉬워요. 근데 헛물관은 이렇게 되어 있고 길쭉하게 생겼습니다. 길쭉하게 이렇게 생겨서 물관은 옆으로도 통하고 밑으로 통하고 다 통할 수 있는데 얘는 밑으로 아주 가는 구멍, 작은 구멍으로 조금씩 통한다는 거죠. 그래서 물을 수송할 때 물관이 훨씬 더 유리하다. 그런 얘기가 되죠. 물은 오직 측벽에 생기는 벽공을 통해서만 통과할 수 있다. 원형질 연락사도 있지만 가도관은 이렇게 중첩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옆으로 이렇게 뭐 옆으로라고 해도 되고 밑으로라고 해도 되는데 주로 책에서는 옆으로라고 되어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원형질 연락사도 있지만 직경이 너무 작아 물수송에 별로 중요하지 않다. 원형질 연락사는 아마 2장에 가서 나오니까 그때 또 다시 자세히 보도록 하고요. 물관이 없는 나자식물과 양치식물에서는 물을 수송하는 유일한 요소이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 발달된 그 식물에는 가도관과 도관인 물관과 헛물관이 다 같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있는데 양치식물하고 이런 나자식물 이런 경우에는 이거밖에 없다는 거죠. 헛물관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물이 수송이 아무래도 좀 느린 편이죠. 그 다음에 물관은 됐습니다. 28쪽에 물관은 개개의 물관세포가 연결된 것이다.
물관 세포라고 했을 때 그 관로하고 물관 요소, 도관절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게 다 같은 의미니까 이게 사용 그 용도에 따라서 다른 말로 사용이 됩니다. 그때마다 이제 헷갈리지 말고 아 결국은 물관의 세포를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알면 되십니다. 물관 세포는 헛물관보다 짧고 넓습니다. 그리고 끝이 중첩되어 있지 않고 마주 맞닿아서 서로 연결이 쭉쭉 되어 있습니다. 이때 물관 세포의 격벽이 분해되어 생긴 구멍을 천공이라고 합니다. 천공을 갖고 있는 격벽을 천공판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천공판 안에 천공이 들어있는 거죠. 자, 이 천공은 종류에 따라 천공의 수와 모양이 다양할 거고 물관에서 물은 천공을 통해 물관 세포 사이를 통과하게 된다. 한편 측벽에는 벽공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물의 횡방향, 옆으로 이동할 수 있고 즉 물관에서 다른 물관으로 이동도 가능합니다. 일부를 제외한 모든 식물은 물관도 헛물관도 모두 가지고 있다. 필요에 따라서 적절하게 쓴다 이 얘기죠. 그러면은 26쪽에 그림 1-16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서 A하고 B 이 두 개가 녹색으로 된 것이 이제 물관인데요. A가 헛물관이고 B가 그냥 물관 세포, 물관, 가도관 이렇게 되죠. 물관 요소 같은 말입니다. 자, A를 보면 A 헛물관은 긴 세포이며 뾰족한 끝부분은 이웃한 헛물관과 중첩되어 있다. 측벽의 벽공을 통하여 물이 이동한다.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그 벽공이 있죠. 헛물관에서 벽공이 보이죠. 그래서 이 헛물관들이 옆으로 쭉 중첩이 되어 있어 가지고 벽공 구멍을 통해 가지고 물이 이동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B를 보시면은 이거는 물관 세포, 다른 말로 물관 요소, 도관절. 물관을 이루는 하나하나의 요소가 결국은 세포고 그걸 하나하나 잘라서 보면 관절이 되니까 도관절 이렇게. 물관 세포는 헛물관보다 넓고 짧으며 세로로 길게 연결되어서 물관을 형성한다. 격벽에 생기는 천공을 통하여 물이 이동한다. 천공이 그 그림에 보시면 아래쪽으로 나와 있죠. 비스듬하게 깎여가지고 구멍이 나 있고요. 그 다음에 벽 쪽으로도 마찬가지로 벽공이 있죠. 벽공이 있고요. 천공이 뚫려 있는 비스듬하게 잘린 면을 천공판이라고 한다 그랬죠. 천공판. 자, 다시 어디로 가시냐면은 28쪽으로 가겠습니다. 채관부. 채관부는 물에 녹은 당과 같은 유기물질을 수송하는 통로이다. 채관부 옆에다가 하나 써놓으세요. 페이지 199. 199페이지라고 하나 적어 놓으세요. 199페이지를 한번 펴보실래요? 확인하고. 예, 그게 이제 채관부의 상세 그림입니다. 상세한 그림이기 때문에 참고하시고요. 나중에 이게 광합성 끝나고 난 다음에 동화산물에 수송할 때 이게 나옵니다. 채관부를 다른 말로 사부라고 합니다. 사부. 이 사자가 무슨 사자냐면 채사자예요. 채. 우리 곡식 걸을 때 채 쓰죠. 채 쓰고 그다음에 국수 삶아가지고 물 뺄 때 채에다가 걸러놓고 채소 씻어가지고 물 뺀다고 또 이렇게 채반에다가 이렇게 얹어 놓죠. 그죠? 그 채입니다. 채사자. 채소란 말이 나와서 이제 그런데 이건 여담인데 자 채소하고 야채가 있어요. 이게 어떤 게 순수 우리말인 것 같아요. 어떤 게 우리가 써야 될 말이고 어떤 건 우리가 쓰면은 좀 곤란한 말일까요? 마이크 켜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야채. 야채가 우리말 같다. 또 네. 채소. 채소. 예, 양분되어 있습니다. 자, 누가 이길지는 한번 볼게요. 전에 TV를 보는데 독도는 우리 땅 그리고 막 운동하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얘기하는데 야 야채가 참 좋다 그러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깜짝 놀라서, 야, 저 항일운동, 뭐, 독도 오는 우리 땅 외치는 사람들이 왜 일본말을 쓰고 그러지? 속으로 그랬거든요. 뭐냐면, 우리말은 채소입니다. 야채는 일본말이에요. 일본말 야사이라고 있습니다. 야사이. 이게 야채예요. 그 다음에 중국 사람들은 뭐냐 하면은 소채라고 그럽니다. 소채. 중국말로 수차이라 그래요. 수차이. 결국 그 다음에 뭐 중국 가면 향채도 있죠. 그죠? 향채. 냄새 나는 거. 샹차이라고 그러죠. 샹차이. 근데 우리말은 채소입니다. 채소가 맞고 야채는 일본말입니다. 일본말. 그 TV 방송 보시면은 이제 방송에 출연하는 사람이 야채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밑에 자막에는 채소가 어쩌고 저쩌고라고 나와요. 이제 작가가 그걸 편집을 하면서 그 잘못된 말을 다시 수정해서 쓰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잘 한번 보세요. 그런 게 많이 나옵니다. 자, 어쨌든 체간부 얘기하다가 넘어갔는데 채 얘기하다가 체간부는 물에 녹은 당과 같은 유기물질을 수송하는 통로이다. 유기물질. 그 농학 졸업한 사람이 채소하고 야채 구별 못하면 좀 곤란하겠죠. 그죠?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자, 물간부에서 물은 위쪽으로, 주로 위쪽으로 수송됩니다. 뿌리에서부터 그 수목의 꼭대기 위로 올라가고요. 체간부에서 용질은 식물체의 모든 방향으로 일어납니다. 물은 밑에서 위로. 그런데 체가는 부는 모든 방향으로. 왜 당이 골고루 수송이 되어야 에너지를 만들 수 있겠죠. 체간부 역시 전 형성층에서 발달하는 일기 체간부하고 그 다음에 형성층에서 발달하는 이기 체간부로 구분된다. 전 형성층 1기, 그 다음에 유관속 형성층 2기. 세포벽에 채처럼 구멍이 뚫려 있어 체간부라고 한다. 체간부는 통도 요소인 체세포, 그 다음에 체관세포, 동반세포, 섬유세포, 유세포 이렇게 구성이 된다. 이게 체간부가 조금 더 복잡하죠. 체관부의 통도 요소인 체세포와 체관세포를 체요소라고 한다. 이들은 성숙해도 살아있고 얇은 1차 세포벽만 가지며 핵을 갖고 있지 않는 세포다. 자, 세포가 살아는 있는데 제대로 된 세포 기능을 못합니다. 세포라고 하기엔 애매해요. 왜? 핵이 없어요. 핵이 없다는 거. 그 다음에 얇은 세포벽에는 채공이라 부르는 구멍이 뚫려 있어요. 이런 채공들이 모여 있는 부분을 체지역이라고 하고, 체관부에서 물질의 이동은 체지역의 채공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 체세포를 볼게요. 체세포는 헛물관처럼 긴 방추형이다. 끝이 뾰족하고 서로 중첩되어 있다. 체지역은 세포벽의 전 표면에 분포되어 있다. 체세포는 원시적인 통도세포로 피자식물 이외의 유관속 식물에서 발견된다. 그러니까 체세포는 체간세포보다는 조금 옛날 방식이다. 이렇게 보면 되죠. 나자식물이 체세포에는 알부민 세포라는 유세포가 붙어 있어 체세포의 활성을 조절한다. 자, 체세포에서 어떤 체세포 안에 문제가 생겼다거나 이런 거 할 때 그때 역할을 해주는 게 알부민 세포라는 게 있습니다. 알부민 세포. 알부민. 이거는 이게 알부민 단백질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계란에서 들어있는 성분이에요. 난에 들어있는 성분이 혈장 알부민 그리고 혈장 세포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 사람 몸에도 많이 들어있고요. 이게 알부민 세포가. 그 다음에 체간세포 보겠습니다. 체간세포는 위아래 격벽이 서로 연결되어서 체관을 형성한다. 아까 물관하고 비슷하죠. 그 다음에 이들은 격벽의 넓은 체지역과 직경이 큰 체공을 갖는데 이 부분을 체판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측벽에서는 체세포에 비해 좁은 체지역을 가진다.
이거는 밑 아래 위로도 흐르고 옆으로도 흐르는데 아래 위로 흐르는 것을 체판, 체공, 그 다음에 옆으로 흐르는 것을 체지역, 체공 이렇게 된다는 거죠. 체관세포는 오로지 피자식물에서만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좀 발달된 형태라고 할 수 있죠. 체관세포들은 체관부 단백질, 다른 말로 P 프로틴, P가 체관, 플로엠의 약자입니다. P 단백질, 체관부 단백질. 영어로도 요거는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이라는 단백질성 물질을 합성하거나 그다음에 칼로스라는 포도당의 중합체를 가지고 있다. 칼로스는 우리 알고 있죠, 그죠? 이 물질들은 체관부에 상처가 났을 때 또는 휴면기에 체판의 제공을 막아 물질의 이동을 차단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체세포에서는 알부민 세포가 체세포를 좀 유지시켜주고 이렇게 문제가 생겼을 때 활성을 해주는 그런 그 단백질이라면은 체관세포에서는 체관부 단백질하고 칼로스 이 두 가지가 역할을 한다 이런 얘기죠. 모든 체관세포에는 동반세포라는 특수한 세포가 붙어 있다. 동반이라는 거는 우리 뭐 동반자 할 때 동반입니다. 어떤 책에는 초등학생들 책에는 보면은 아예 그냥 친구세포 이렇게 했어요. 친구세포. 체관세포랑 같이 친구 삼아서 둘이 동반해서 같이 붙어 다닌다 이 뜻이에요. 체관세포가 있으면 동반세포가 옆에 꼭 있다는 얘기예요. 두 세포는 그러니까 체관세포하고 동반세포하고 두 세포는 동일한 모세포에서 발생하여 상호 의존적이며 원형질 연락사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체관세포의 탄수화물 수송을 조절하는 역할을 동반세포가 합니다. 아까 체관세포에는 핵이 없다고 그랬어요. 핵이 없기 때문에 동반세포 핵이 있는 친구가 옆에서 핵이 없는 친구를 도와주는 겁니다. 체관부 유조직 세포는 짧은 기둥 모양의 세포로 체관과 체관 사이를 분포한다. 동반세포와 체관부 유조직 세포는 둘 다 세포벽이 얇고 그 다음에 원형질을 함유하고 있으며 원형질을 함유하고 있다는 것은 세포의 기본 구성을 다 갖추고 있다 이 뜻이고요. 체관의 압력 구배의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압력 구배라는 것은 갈로 해서 기울기라고 해놨죠. 어떤 책에는 압력 기울기, 어떤 책은 또 농도 기울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압력과 농도에 따라서 어느 쪽으로 그 영양분을 많이 보내야 될지 이렇게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체관부 섬유는 방추형의 가다란 후벽 세포로 기계적으로 지지하는 구실을 한다.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앞에 이제 돌아가서 26페이지 그림 보면서 복습 한번 더 하겠습니다. 자, 그림 C에서 요거는 이제 체세포죠. 그냥 체세포. 체관세포가 아니라 체세포, 나자식물 같은 데까지 있는 거. 이거는 보면 길쭉하게 생겼고요. 이게 여러 개가 이제 옆쪽으로 이제 중첩이 돼서 붙게 되겠죠. 그리고 옆면에 보면 체지역이라고 있고 그 안에 구멍이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D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정상적인 피자식물이 가지고 있는 체관이죠. 체관세포. 체관세포 아래 위로 비스듬하게 딱 잘려가지고 있는 걸 체지역이라고 그러고 체지역에 체판이라고 그러고 같은 말이고 그 안쪽에 체공이 있습니다. 그죠? 체공이 있고 옆으로도 흐를 수 있고 아래로도 흐를 수 있고 아래 위로도 흐를 수 있고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체관세포 옆에 같이 딱 붙어 있는 게 누구냐? 바로 동반세포, 친구세포입니다. 동반세포는 핵이 있고 체관세포는 핵이 없고 핵도 없을 뿐만 아니라 미토콘드리아나 뭐 엽록체 이런 것도 거의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옆에 한두 개 있을까 말까. 액포도 뭐 거의 없고 뭐 이런 식이에요. 체관세포는. 근데 동반세포는 완벽한 세포의 모양을 다 거쳤어요. 그래서 체관세포가 혼자 힘들어 하는 거를 옆에 좀 모자라는 친구를 옆에 다 갖춘 친구가 같이 붙어서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 1-17을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그 종단면이죠. 줄기를 갖다가 아래 위로 가운데를 쭉 쪼개가지고 본 모습인데요. 자, 왼쪽 편으로 물관이 있고, 오른쪽 편으로 체관부가 있고, 가운데 형성층이 있습니다. 물관부는 아래 위로 천공을 통해서 물이 숭숭숭 흐르게 되겠죠. 잘 흐를 것 같고, 그 다음에 체관부도 보면은 아래 위로 잘 통한가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옆에 동반세포, 친구세포가 또 같이 붙어 있어요. 그런 모습이고, 물관세포는 물이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이동할 것이고, 체관세포는 동서남북으로, 위아래, 좌우 위아래로 다 흐른다. 이렇게 저는 책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아래 위로. 물관에는 이렇게, 체관에는 이렇게. 그 한눈에 딱 알 수 있죠,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1장을 다 마쳤거든요. 원래는 지난주에 다 마쳐야 되는 건데 좀 늦었어요. 자, 33쪽에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1번 답은 아시죠? 네, 1번 답은 아실 거고 2번 한번 해보고 넘어갈게요. 단자엽식물의 특징을 바르게 나타낸 것은 했습니다. 단자엽입니다. 쌍자엽이 아니고 단자엽이요. 첫째, 줄기. 유관속이 기본 조직 속에 흩어져 있다.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맞습니다. 예. 요거는 23페이지, 4페이지 그림 보면은 알 수 있죠. 4페이지 그림 보면은, 4페이지가 아니고, 저 몇 페이지죠? 7페이지, 7페이지. 7페이지 그림에 보면은 단자엽에 줄기가 유관속이 막 흩어져 있죠. 그죠? 그거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잎은 엽신과 엽병 타겹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거는요, 어디가 틀렸어요? 타격. 예, 타겹도 없죠. 그 다음에 엽- 엽병도 없어요. 병. 이거는 다 쌍자엽에 해당하는 거죠. 엽신이 있고 엽초가 있어요. 그죠? 네. 단자엽은 엽신이 있고 엽초가 있죠. 이거는 그림 23페이지인가? 23페이지에 나와 있죠. 그죠? 그림 1-13에 나와 있고. 자, 뿌리는 주근과 측근으로 구성된 수근계이다. 이거는 어때요? 단자예요. 쌍자엽이죠. 이것도 앞에 7페이지에 그림에 나와 있고, 꽃의 배수는 4 또는 5의 배수다. 맞아요? 3의 3의 배수. 예, 369, 369죠. 그죠? 네. 369 돼 있고, 이거 4, 5는 쌍자엽이고, 자, 나머지는, 각자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그리고 이제 별도의 얘기, 이제 1장은 끝났고요. 지난주에 은행, 종자를 싸고 있는 부분 얘기했잖아요. 그죠? 이것도 과실 아니냐. 그죠? 저 책을 뭐 다른 데 찾아보진 않았어요. 근데 문득 생각나는 게 있었어요. 일단 은행은 정상적인 피자식물이 아니라서 정상적인 꽃을 피우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꽃을 네. 피우지 않기 때문에 자방이 비대한 과실을 만들 일이 없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일단 과실이 아니에요. 피자식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그것만 일단 생각해도 그거는 과실이 아니고 잎이 변형되었거나 주로 저는 잎이 변형된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면 뭐 줄기의 변형체라든가 뭐 그렇게 보호하기 위해서 변형된 것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세한 거는 은행나무와 관련된 그 전공 책자를 또 찾아봐야 돼요. 근데 그거 찾아볼 여유는 없으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지난주에 이거 누가 말씀하셨죠? 네, 오늘 안 오셨나? 지난주에 하신 분이? 문제 제기하신 분이 안 오셨나? 네, 그러면은 제가 얘기했는데요. 예. 이제 조금 뭐 예, 제가 어석정하고님. 저도 뭐 저도 인터넷만 찾아봤는데 예.
그 두 가지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예. 하나는 식물, 속시식물을 분리하는 거는 그 수정이 자방 속에서 이루어지느냐, 아니면 겉에서 이루어지느냐, 그것 가지고 거시식물은 자방 없는 겉에서 이루어지는 걸 거시식물이라고 하고, 속시식물은 자방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 때문에 속시식물이라고 한다. 그런 설명이 있고요. 또 예. 하나는 그 은행 그 열매가 그 종자다. 이게 열매가 아니고, 이게 예. 저 사과나 이런 거를 보면은 그 저 안에 종자가 있고 이제 그 과육이 있는데, 예? 밖에 과육이 싸고 있는데, 요거는 그 자체가 종자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 제가 물렁물렁한 부분은 AP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안에 딱딱한 부분은 AP에 해당된다. 그렇게 또 설명을 하더라고요. 예, 예. 같은 네, 얘기네요. 네, 같은 네, 네, 얘기네요. 네. 감사합니다. 잠깐 한 네, 10분만 감사합니다. 쉬고, 예, 공부하겠습니다. 자,